333페이지 A마트의 12개 생필품 가격 인하 선언으로 대형마트 업계에 가격 인하 경쟁이 붙고 있다. 가격 인하 경쟁이다 밑줄. B마트는 A마트가 가격 내리겠다고 광고한 상품에 대해서는 단돈 10원이라도 더 싸게 팔겠다. C마트도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런 빅3 대형마트 간에 사활을 건 가격 경쟁, 인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세 개의 기업밖에 없으니까 과점 기업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과점 기업 서로를 이제 의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격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베르트랑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첫 번째 이와 같은 유통업체의 할인 경쟁을 이론적으로 설명해라. 장단점은 뭐냐? 기본적으로 베르트랑 경쟁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유통업체 간 담합이나 협조 없이 밑줄. 담합이나 협조 없이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과점 시장의 가격 안정성을 설명하는 게 굴절 수요 이론이다. 굴절 수요 이론. 그걸 이제 그 뒤에 예시 답안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는 게임 이론으로 분석했고, 또 하나는 굴절 수요 이론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냥 바로 넘겨보세요. 베르트랑 경쟁의 의의, 거기 밑줄, 상대방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본다. 가격에 추측된 변화가 제로다. 거기 델타 PI, 델타 PJ가 0이다. 그래서 상대방 제2번째 기업의 가격이 주어진 걸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유통업체 3사 간의 기본적으로 이 빅3 대형마트 간의 경쟁은 이 가격 경쟁이고 과점 시장 경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베르트랑 경쟁의 장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균형 가격이 한계 비용 수준에서 형성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과점 시장은 가격 설정력을 갖잖아요.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초과이윤을 늘릴 텐데 P = MC 수준에 간다는 것은 이 동질 과점의 베르트랑의 역설을 의미하지. 동질 과점의 베르트랑 역설. 그 옆에 조그맣게 그래를 놓을 필요 있을까? P1, P2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하는 기업들이, 이게 45도면 P2와 P1이 같죠. 만약에 기업 2가 가격을 여기서 정하면 기업 1도 똑같은 가격을 정하면 상대방의 뭘 빼앗아올 수가 없어. 수요를 빼앗아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P2A만큼의 뭘 정하면, 가격을 정하면 나는 조금이라도 값싸게 판다. 단돈 10원이라도 거기요. 단돈 10원을 값싸게 판다. 이렇게 해야 자신의 이윤 극대화가 달성된단 말이에요. 얘가 여기로 가격을 정하면 이걸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나는 적어도 이것보다 값싸게 판다. 이런 얘기요.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에서 뭘 정하면, 가격을 정하면 얘가 똑같은 여기서 정했어는 빼앗아 올 수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값싸게 판다. 이런 얘기죠. 값싸게.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윤 극대화점인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값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기업 1의 MC고 여기가 기업 2의 MC면 MC까지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액션 커브를 그릴 수 있고, 이렇게 리액션 커브를 그릴 수가 있어서, 요 리액션 커브 1하고 리액션 커브 2가 맞아 떨어지는 점은 결국은 요 MC 수준이 된다 이거였어요. 결국은 가격이 이렇게 MC로 수렴해버린다 이것입니다. 가격이 뭐로 수렴해버려? MC로 수렴해버려. 그러면 가격 설정력을 갖는 과점 기업이 결국은 경쟁을 이렇게 치열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경쟁 기업처럼 변해버린다 이거죠. P = MC면 뭐가 없어? 이윤이 이제 제로가 돼버려요. 이걸 베르트랑의 역설이라고 말하고, 누구의 입장에서는 좋다.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 좋아? 소비자 입장에서 좋지. 그래서 완전 경쟁과 유사한 결과 거기다 몇 줄 그어놓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설정력을 기업이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렴하게 MC 수준에서 경쟁 시장처럼 이렇게 공급을 해줄 거니까 이득이 된다. 단점은 뭐냐?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는 것은 일부 마트가 이제 경쟁에서 뒤처지는 마트가 퇴출이 돼서 시장 구조가 독점 시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가격 인하는 일부 마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점이 형성되면 경쟁보다는 훨씬 더 적은 과소 생산이, 그리고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우리 계속 독점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그 뒤에 가격 경쟁이 만약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 낮추겠다. 이러면 상대방은 이제 10% 이상 낮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도 10%만 낮추면 되지. 이게 그래서 담합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암묵적 담합 형태. 그 다음에 굴절 수요 모형인데 이 굴절 수요 모형은 거기 보세요. 굴절 수요 모형 상대방이 가격을 올릴 때는 내가 가격을 올릴 때는 상대방 가격은 올리지 않는다. 따라오지 않아. 그런데 내가 가격을 낮추면 상대방도 즉각 따라오죠. 그래서 수요곡선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요곡선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지. 수요곡선은 보통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형태라고 보통 수요곡선을 우리가 보면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런 한 점에서 가격을 내가 올렸을 때 내가 가격을 올렸을 때 예전에는 수요가 이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전혀 나의 가격을 추종하지 않아. 그러면 훨씬 더 나의 수요는 크게 떨어져 버리고요. 이렇게 내가 가격을 낮추면 어때? 요만큼의 이제 수요량이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늘어 그만큼. 왜? 상대방도 가격을 낮추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요곡선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생겨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곡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MR을 찾아보면 MR을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MR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얘에 대해서 MR은 요 전체에 대해서 이제 요것보다 훨씬 더 가파른 형태로 MR을 그리면 이게 이제 불연속적인 구간이 생겨버린다 이거예요. 요렇게 불연속적인 구간이.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되고 MR 커브는 이렇게 돼서 만약에 MC가 요렇게 지나거나 요 불연속적인 구간을 MC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변한다 안 변한다? MR 이퀄 MC 조건에서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요 최초의 가격 수준에서 변하지 않아. 그래서 가격이 안정성을 과점 시장에 서로 뭘 하지 않아도 담합을 하지 않아도 가격이 안정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후적인 거죠. 왜 이 모든 여러분 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 지금 계속 그 얘기했잖아. 균형 수량이 어떻게 결정되냐 그러는데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있어 처음부터. 그래서 가격 결정 원리 아주 중요한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고 사후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그 수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보세요. conjectural variation. 그 델타 PI가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격을 인상시켰다 이번째 기업이 그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제2번째 기업의 가격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제로가 되지. 내가 가격을 인상시키면 상대방 안 따라와. 거기 델타 PI가 0보다 작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격을 인하한 거죠. I번째 기업이. 그럼 상대방도 똑같이 가격을 내가 10% 인하면 쟤도 똑같이 10% 인하를 해. 그래서 그 1이 되죠 이제. 분모 분자가 똑같이 떨어지니까. 이런 경우 가격을 올리는 경우와 가격을 낮추는 경우에 이렇게 비대칭적인 우리가 수요를 가정하게 되면 왼쪽처럼 불연속적인 BC, B점과 C점 사이에 불연속적인 구간이 생기고 그 사이를 MC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이 최초의 가격 수준에서. 그래서 따라서 거기 마지막 줄표에 별도의 담합이나 협조 없이 경쟁 과정에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 모형을 평가를 좀 보면 밑줄 가격의 안정성은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사후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사후적인 설명이라는 게 뭐예요?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 두 번째, 비대칭적인 대응, 방금 설명했던 가격 인상 시, 가격 인하 시 컨젝츄얼 베리에이션에 대한 이 가정이 일반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참고 답안을 거기 넣어놨는데요. 참고 답안의 각주를 여러분 꼼꼼하게 좀 읽어서 각주를 꼼꼼하게 읽어서 이게 이제 게임 이론으로 분석한 것인데
2번 설문을, 2번을 좀 보세요. 1번 말고 2번 설문을. 335페이지. 서로 담합 안 해도, 협조 안 해도 과점 시장에서, 경쟁 과정에서 서로 이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 좀 이 얘기인데요. 가격을 유지할 건지, 가격을 인하할 건지 두 단계로, 두 가지로 지금, 보수표를 작성을 해봤어. 거기에 기업 간의 경쟁이 1회 게임이나 원샷 게임, 혹은 유한 반복 게임의 경우, 거기다 체크를 먼저. 반복 게임이 아니다, 유한 반복이다, 또는 1회 게임이다, 라고 하면, 자, 보세요. 가격 유지, 기업 1이 가격을 유지하면, 기업 2는 뭐하고 뭐 중에 선택을 해야 돼? 10하고 15 중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스타 표시가 되어 있죠. 기업 1이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3하고 6 중에 6을 선택할 거니까 상대방의 전략과 무관하게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존재하지. 우월 전략이. 뭐예요, 그게? 가격 인하다. 마찬가지, 기업 2도 마찬가지죠. 가격 유지, 가격 인하를 할 때 기업 1이 당연히 가격을 인하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가격 인하가 우월 전략 균형이 되고, 뭐보다? 가격 유지보다 열등한 균형점이죠. 그래서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최적 행동이, 거기에 지금 보수표를 잠깐 한번 보면 10, 그 다음에 3, 15 이렇게 되어 있네. 가격을 유지, 가격을 인하한다. 요거 가격 유지, 가격을 인하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고, 예컨대 지금 뭐 기업 A, B 해도 되고, 기업 1, 2 해도 되고, 이랬을 때 각각 보수가 지금 10하고, 3, 15, 3, 그 다음에 6,6 이렇게 보수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얘가 지금 기업 1이 이 전략을 선택하면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나의 최적 전략은 이거다. 이걸 선택하면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당연히 이게 나의 최적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과 무관하게 나의 우월 전략은 인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유지를 하면 이걸 선택할 거고, 인하하면 이걸 선택해서 상대방의 전략과 무관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내쉬 전략 하에서 균형을 한번 찾아보면 그 게임의 균형이 상대방이 전략과 무관한 도미넌트 스트래터지, 우월 전략이라는 게 있고 우월 전략 균형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 균형을 지금 뭐 가격 인하가 우월 전략 균형이 되고, 이 균형의 결과 보수는 뭐 당연히 이 결과 보수는 6,6으로 이 결과 보수가 가는데, 두 기업에 이거는 좌상단에 보면 훨씬 더 높은 보수를, 다시 말하면 두 기업이 협조 전략을 썼을 때 높은 보수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지금 이걸로 간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도 나의 우월 전략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게임의 균형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이게 열등한 균형점이라는 것이고, 열등 균형. 두 번째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 이게 우월 전략이라는 거죠. 그 말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적화 행동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집단 공동체 전체의 최적화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공동체 전체의 최적화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합리성 추구 행동이 뭐에 집단적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프리즈너 딜레마, 용의자 딜레마 현상이고, 자, 이게 어떤 게임일 때, 원샷 게임일 때, 1회 게임일 때는 이게 뭐 당연한 결론이에요. 비협조 전략이, 다시 말하면 가격을 내가 인하하던 가격을 유지하던 상대방은 무조건 가격을 인하할 거니까 나의 최적 전략은 가격 인하를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유한 반복에도 10번 하고 만다, 게임을. 그러면 내가 10번째 게임에서는 뭘 하겠어요? 당연히 배신하겠잖아. 그럼 9번째 게임, 상대방이 배신할 거를 미리 앞서서 9번째 게임에서 내가 비협조 전략을 쓸 것이고, 이게 처음까지 역진 귀납으로 처음까지, 첫 번째 게임까지 전부 다 비협조 전략이 우월 전략이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게 무한 반복이라면, 무한 반복. 다시 말하면, 무한 반복 게임 중에 이게 이제 상대방의 보복을 생각할 때 티포텟이라는 게 있고, 또 트리거 메커니즘 두 가지가 있죠? 방아쇠 장치. 티포텟하고 방아쇠 장치가 있는데, 티포텟의 방아쇠 장치 차이점은 뭐예요? 내가 협조했을 때 상대방도 협조했다. 협조하면 상대방은 뭐 협조할 텐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협조를 해버리면, 눈에는 눈, 눈에는 여기 비협조 배신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얘도 배신을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게 나의 비협조에 대해서 상대방의 보복이 치명적이어서, 뼈 아프다 이러면 당연히 내가 뭘로 갈 수도 있다? 다시 협조로 간다. 그럼 협조했으니까 다시 협조로 간다. 이게 이제 뭐예요? 티포텟이죠. 이게 이제 눈에 눈 이해는인데, 트리거 메커니즘은 뭐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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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협조. 한 번 비협조하면 방아쇠를 당겼고 총구에서 총알이 떠나게 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비협조를 한 번 하게 되면 얘가 협조하든 말든 그냥 나는 쭉 비협조지. 이게 이제 트리거 메커니즘인데, 어떤 게 더 강력한 상대방의 협조 전략을 유인하는 정책이 되겠어요? 트리거 메커니즘이죠. 방아쇠 장치가. 그래서 이 보복 전략이 유효한 무한 반복 게임이라면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수표를 준 거는 그런 단순한 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보세요. 내가 가격을 계속 유지했을 때 이 보수의 현재 가치를 좀 보면 처음에는 얼마예요? 10의 보수를 누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미래에도 10의 보수를 누릴 건데, 그러니까 로 값을 우리가 할인율이라 그러면 요 계속 유지를 했을 때 그 보수 값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내가 가격을 인하했을 때 보수는 어떻게 돼? 인하했을 때 보수는 처음에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둘이 다 이렇게 유지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가, 얘가 유지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 가면 좋아? 10보다는 1로 가버리면 훨씬 더 나의 보수가 일시적으로는 커지잖아.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내가 15로 갔어. 그러면 상대방이 당연히 반드시 보복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인하하면 나는 뭘 하는 게 좋아요? 유지하면 3밖에 안 되는 건데, 인하하면 6이니까 당연히 얘로 가겠죠, 얘도. 그러니까 게임의 균형에서 보니까 6의 보수를 누리게 있겠고, 이거는 할인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10 플러스 10 여기다가 로 값을, 여기다가 15 플러스 6 여기다 로 값을 이렇게 했을 때, 요게 더 크다고 하면 가격을 어떻게 하겠어요? 유지하겠지. 계속 협조 전략을 계속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뭐보다, 이득보다 장기적인 뭐가 이득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럼 이게 굳이 계산해 보면 이게 이렇게 되지. 얼마가 돼요? 여기가 4가 되고, 로가 5분의 4, 얘보다 5분의 4보다 더 작다면, 요 값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가격을 유지하는. 다시 말하면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장기적인 손실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격을 유지할 거니까 가격이 안정적이지. 가격의 안정성을 하여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부분을 좀 보세요. 기업 간의 경쟁이 무한 반복의 경우 반복되는 게임에서 각 게임 참가자들은 장래의 이윤도 중요하게 여긴다 밑줄. 한 번의 높은 이윤을 위해서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협조 전략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용의자 딜레마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에 협조 관계 유지 밑줄. 그런데 이렇게 협조가 되기 위해서는 게임이 무한 반복 상황이어야 되고 밑줄. 두 번째, 시간 할인율이 충분히 낮아서 이건데요. 거기다 별표 각주로 붙여놨습니다. 시간 할인율이 충분히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상대방과 가격 경쟁을 32번 보세요. 각주. 가격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이 무한 계획 기간이라면, 즉 무한 반복 게임에서 밑줄 굽시다. 일시적인 가격 할인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겠지만
상대방도 가격 할인 경쟁을 보복으로 하게 되면 자신의 장래 이윤이 결국은 감소하게 된다. 결국에서 이렇게 저런 계산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먼저 가격 할인으로 일시적인 이득 밑줄 알파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촉발되는 가격이나 경쟁으로서 내가 보게 되는 손실, 이걸 비교할 건데 결국은 손실을 현재 가치화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이 적용된다 밑줄. 거기다 별표합시다. 할인율이 아주 크다면 미래에 발생할 손실액 베타 값을 현재 가치화하면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분모값이 크니까. 그러면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높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격 인하할 요인이 적으려면 뒤에 미래에 발생할 손실의 현재 가치가 커야 되고 할인율 값이 낮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좀 알아두세요. 시간 할인율이 충분히 낮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미래 지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는 협조 전략이 더 우월 전략이 되겠고, 그 뒤에 나머지 방금 설명했던 것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게임 이론으로 그 가격에 유지되는 것을 좀 설명을 했고, 두 가지로 다 분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좀 넘겨서 아주 유사한 문제인데 그 게임 상황과 유사한 346페이지를 좀 보시면 346페이지 2014년 국립외국원에서 출제된 것인데, 이것도 그 순수한 복점 시장에서 기업 1과 기업 2가 직면한 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 함수 밑줄 10-Q다. 거기 동질 제품 밑줄, 이걸 생산하며 각 기업의 총 비용은 모두 0이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제를. 기업 1과 기업 2가 동시에 생산량을 결정하는 꾸르노 모형 밑줄, 거기 이윤을 최대로 하는 생산량 Q1, Q2 찾고 시장 가격을 찾아라. 이윤은 얼마냐. 너무 간단한 거죠.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보세요. 이 기업이 담합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담합 기업의 총 비용 역시 제로다. 이때 담합 기업의 최적 생산량과 담합 가격을 구해라. 뭐 하면 돼요? 거기 써놔요. 결합 이윤 극대화, 공동 이윤 극대화. 조건이 뭐예요? MR equal MC. 산출량 찾을 수 있겠죠? 독점 기업의 산출량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MR equal MC 조건에서. 그리고 그 단서가 뭐가 붙어 있어요? 담합 상태에서 개별 기업은 생산량을 2분의 Q라고 가져간다. 그래서 Q 찾으면 절반씩 나눠서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보세요. 만약 기업 1이 위 담합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이윤을 최대로 하는 기업 1의 생산량은 얼마냐? 위와 같은 기업 1에 의해서 담합이 깨질 때 밑줄 시장 가격과 개별 기업의 이윤을 구해봐라. 누가 커지겠어요? 뭐 당연히 기업 1이 이탈하니까 이 기업 1의 이윤이 커지겠고 상대방 이윤은 뚝 떨어지겠죠. 단 기업 2는 밑줄 그세요. 담합에서 설정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자. 자, 이 상황을 그래프로만 한번 그려보면, 지금 앞에 계산 문제는 너무 지금 수치도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TC도 아예 없고. 그러니까 이윤 찾는 것도 쉽고 아주 간단한 건데, 그 상황이 지금 Q1, Q2 평면에 설문 1에 꾸르노 균형 찾아보면 당연히 Q2 equal Q1 이 45도 궤적상에서 나올 것이고, 리액션 커브 1은 이렇게 생겼고 리액션 커브 2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리액션 커브는 지금 보니까 P equal 10-Q니까 10-2Q1 마이너스 Q2 이렇게 생겼잖아.
뭐 TC는 아예 없고, 리액션 커브 1은 10-2배의 Q1, 그 다음에 Q2 equal 0. 요게 리액션 커브 1이고, 리액션 커브 2는 10-2Q2의 2배, Q1의 equal 0. 요게 리액션 커브 1, 2고, A-C, 3B분의, 3은 뭐예요? B는 뭐예요? B. B 1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3B분의 10, 3분의 10이지, 이게, Q1, Q2가. 실제 답안에서는 뭐 다 일일이 리액션 커브 해가지고 순서를 찾아야 되지만, 3분의 10이야, 지금 여기가. 여기서 등 이윤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여기에 등 이윤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 또 뭐 찾을 수 있어요? 카르텔, 이 수랑 담합에 Q를 찾을 수 있겠죠? 몇 개씩, 몇 개라고 지금 돼 있어요? 거기 보세요, 그냥. 제가 뭐 그런 계산하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몇 개예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 2분의 15? 2분의 15가 어디 있어? Q가 몇 개예요? 거기 MR equal MC 조건이니까 거기 지금 시장의 코르노 균형 담합의 산출량이 지금 5개잖아요. 5개니까 두 기업이 나눠서 하니까 2분의 5, 2분의 5씩이지 뭐. 여기 2분의 5, 2분의 5야. 여기가. 이렇게 2분의 5, 2분의 5. 이게 지금 담합의 균형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뭘 그릴 수 있겠고, 자, 이게 리액션 커브 2가 가장 등이윤선의 정점이어야 돼요. 정점이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정점을 지나서 이렇게 접하도록 그려야 되고요. 여기에 정점을 지나서 이렇게 접하도록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뭐 접할 수도 있고 안 접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런 점이야. 만약에 여기가 지금 정점이니까 이렇게 지난다 합시다.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야? 요 점을 두 번째 문제에서 찾았고, 세 번째 문제는 상대방이 이걸 그대로 2분의 5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나는 어디로 가는 게 좋아? 나의 이윤 극대화는 여기지, 여기. 그렇죠? 나의 이윤이 가장 커지는 상대방의 산출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나의 이윤이 가장 커지는 궤적이 리액션 커브니까, 여기 가만 상대방이 그대로 유지한다면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아. 당연히 일로 가는 게 좋아. 일로 가는 게 좋지. 그래서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윤선을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점이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런 점으로 가버리는 게 지금 나의 이윤이 처음에 꾸르노네시에서 파이 1. 여기가 파이 1 프라임. 여기 파이 1 2 프라임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윤이 가장 커진다 이것입니다. 응?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어. 이게 지금 맥스마이즈 파이 해서 파이가 TR에서 TC를 뺀 건데 아예 뭐가 없어. TC가 아예 없으니까 그냥 P 곱하기 Q잖아. 그래서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거의 348페이지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 그래프 좀 보세요. 348페이지. 근데 지금 뭐가 하나 틀린 것 같다. 지금 거기 지금 5,10, 10,5 이렇게 되는데, 아니 0,10 하고 거기 절편값이 4분의 15가 왜 거기가 있어? 거기 2점에서 쭉 내린 거 거기 4분의 15 걸로 갖다 놓으세요.
거기는 5라고 써놔야 되고. 그래프를 조금 잘 못 그렸네. 그 4분의 15만 거기 2점에서 내려오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담합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할 때 여기 리액션 커브 1에다가 여기 리액션 커브 1이잖아요. 아주 쉬워. 상대방이 뭘 유지하고 있어 지금 2분의 5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요 2분의 5를 여기다만 집어넣어버리면 바로 튀어나오잖아 이게. 여기 2분의 5를 넣으면 되지 여기다가. 요 Q2에다가. 그럼 Q1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은 너무나 단순한 건데 요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리는 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 문제도 잠깐 문제만 해석을 좀 할게요. 그 전구에 대한 수요가 Q 이퀄 100-P다 몇 줄? 항상 수요가 아주 단순한 걸 줘요. 이렇게 E사와 D사가 있는데 두 기업이 전구를 생산하고 있다. 거기 동일한 비용 함수 몇 줄? 이제 총 비용을 줬네요. 10QI 플러스 2분의 1 QI의 제곱 이렇게 E사와 D사가 생산하는 게 전체 산출량이고 두 기업이 단기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 몇 줄? 완전 경쟁 시장에서 행동하고 에서와 같이 행동한다고 하면 시장 균형에서 산출량 가격 이유는 얼마냐? P 이퀄 MC 찾으면 되겠죠? 두 번째, 두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교체되었다. 새 경영자들은 각자 전구 시장의 과점적 성격을 인식하고 꾸르노 모형에서와 같이 행동한다. 몇 줄? 아무리 줘봐야 꾸르노 모형이에요. 그러면 MR1 이퀄 MC1, MR2 이퀄 MC2 하면 그냥 두 기업의 리액션 커브가 나오고 연립하면 QD, QE가 나올 것이고 세 번째, E사의 경영자는 D사의 경영자가 꾸르노 모형에서 같이 행동한다고 정확하게 예상을 한다. 몇 줄? 이에 따라서 E사가 슈타켈버그 모형에서와 같이 행동한다면 몇 줄 긋고 수량 선도자로 나선다면 이 말이죠. 균형 가격, 수량, 이유는 얼마냐. 이것도 우리가 앞에 다 봤던 거고 완전히 똑같아. 지금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만약 두 기업의 경영자가 담합을 한다면 몇 줄? 담합은 MR 이퀄 MC1, MR 이퀄 MC2. 그래서 조심할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때 MR1하고 MR은 전혀 다른 거죠. MR1은 Q1의 2배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만 저기가 Q1의 2배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그냥 MR은 뭐예요? 전체 Q의 2배니까 여기 Q1에도 2배, Q2에도 2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계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계산이니까. 근데 단순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런 계산을 직접 해보지 않고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실수가 많습니다. 자, 거기 116번, 353페이지, 116번. 요게 이제, 2007년 행시 일행에 나온 건데, 세 가지를 묻고 있어요. 꾸르노, 베르트랑, 합병, 담합. 요 세 가지 묻고 있는데, 요게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 좀 봐두시고, 해설도 최대한 지금 잘 했고요. 그거 보면, 일단, 어떤 산업이 두 개의 기업으로 구성된다고 하자, 두 기업의 생산 비용은 0이다, 몇 줄. 이것도 TC를 제로로 보내버리겠으니까 계산이 단순하겠습니다. 시장 수요가 Q 이퀄 120-4P. 이게 이제, 원래 수량으로 표시한 게 수요 함수고, P로 표시하면 이걸 역수요 함수라 이렇게 말하죠. 그 사회우생은 소비자 생산자에게 단순합이다. 이런 거 주지 않아도 될 텐데, 거의 꾸르노 방식으로 경쟁한다면 몇 줄. 반응 함수는 뭐냐? 찾아봐요, 빨리. 첫 번째 1번. 첫 번째 1. 최적화. 두 기업의 최적화. 써봐요. 먼저 제가 불러드리는 데 써봐. 첫 번째 1. 두 기업의 최적화. 기업 1, maximize pi 1, TR1 마이너스 TC1. TC1을 제로로 보내버렸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쓸 필요가 없어. TR1은 P 곱하기 Q1이죠? P가 얼마야? P로 정리해야죠? 마이너스 4분의 1 Q 플러스 30. 집어넣고 MR1 그 MC 제로죠?
리액션 커브 1은 뭐예요? 리액션 커브 1은 뭐야? 투는요? 리액션 커브 1은 30 마이너스 2분의 1 Q1 마이너스 4분의 1 Q2고 그 다음에 30 마이너스 2분의 1 Q2 마이너스 4분의 1 Q1이고 이게 수요가 주어져 있으니까 뭐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아까 그랬잖아. 아까 우리가 그 구체적인 수치 예를 들면서 P equal A 마이너스 BQ이고 그때 리액션 커브 1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건 C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원래식이 이렇게 생겼어.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BQ1 마이너스 BQ2 이퀄 저런데 요 리액션 커브 1이 2도 똑같은 형태로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수요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수요 함수가 수요 함수가 지금 거기 Q 이퀄 120 마이너스 4P고 P로 정리하면 P는 마이너스 4분의 1 Q고 플러스 30이잖아. 그러니까 30이 뭐예요? A잖아. C는 제로고. 그래서 여기 지금 리액션 커브 1은 먼저 이렇게 여러분 바로 이거를 도출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30 그리고 마이너스 2 B가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이 되고 Q1 여기 B가 4분의 1이라니까 여기 리액션 커브 1이다 바로 나와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 마이너스 여기 2분의 1 Q2가 되고 마이너스 여기가 4분의 1 Q1이 되고 이퀄 제로 뭐 이런 걸 갖고 시간을 끌면 안 되지. 리액션 커브 1, 2 그럼 바로 리액션 커브를 찾았으면 바로 뭐가 나와? Q1, Q2 평면에 반응 곡선이 바로 튀어나올 것이고 뭘 제로로 버리면 Q1을 제로로 버리면 Q2는 뭐예요? 120이잖아. 여기 Q2를 제로로 버리면 Q1은 얼마예요? 60이지. 그래서 120, 60 이런 식으로 지금 가파르게 나올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끌어내면 이런 식으로 바로 Q2 equal Q1 이게 뭐 계산을 좀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된다니까. 이거 뭐 하나씩 하면 누가 못해 다 하지. 그래서 이렇게 빨리 찾아내는 방법. 여기 그래서 또 여기는 뭐예요? 갑자기 여기 3B분의 A니까요. 3 B는 얼마고? B가 4분의 1. 그러면 4분의 3이잖아. 거기다가 3B분의 A니까요. 30이고 3B 3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10, 40이잖아. 그쵸? 그래서 40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 베르트랑 경쟁이 그게 문제야.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지금 Q1 스타하고 Q2 스타가 각각 40, 40이고, 가격은 그러면 얼마예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뭐, 목청을 높이 해도 안 불러주니까, 안 불러줘. 네가 해라 이러면서 안 불러주는 거지, 지금. 그쵸? 요 Q1, Q2가 각각 40이고요. 요 P는 가격은 얼마에 그러면? 여기다 40을 넣어버리면, 요 40을 넣어버리면 이게 10이니까 20이 되겠죠? 20. 잠깐만요. 아니요, 40을 넣어야 80을 넣어야 되니까 10이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균형 가격과 수량이어서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여기 보니까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수요곡선이 물론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수요곡선 저거 그대로 가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기울기에 절편값이 여기 30이고 여기가 30 저걸 제로 넣어버리면 120이 되겠죠. 여기 120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디맨드 커브가 있고 보니까 가격이 10이고 여기 10이고 여기 수량이 40이어서 좀 애매하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 80이 되고 여기가 10이고 이렇게 돼서 P스타는 10이고 여기가 Q스타가 80이니까 요게 뭐고요? 소비자잉여 CS, 요게 PS 생산자잉여 이렇게 나올 것이고 사회적 잉여는 두 개 합한 것이고 이렇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베르트랑이 문제인데 베르트랑은 원래 이제 P1, P2 평면에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베르트랑은 왜 P1, P2 평면에 그려? 맥시마이즈 뭐 달성하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일의 요 P1 이윤 요 가격 찾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는 뭐예요? TR1 마이너스 TC1 이거고 TR1은 P1에다가 Q1을 곱한 거고 TC1은 없으니까 뭐 신경 쓸 이유도 없고 뭐 이건데 문제는 수요 곡선이 Q1도 나오고 Q2도 나와야 되는데 수요가 하나뿐이네. 수요가 하나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이 동질 상품에 대한 베르트랑 균형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동질 상품에. 근데 그 동질 상품 베르트랑 균형에서 P하고 어디에 MC 수준에서 결국은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MC가 뭐야 지금? 제로잖아. 한계비용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MC가 요 제로 상태고 여기도 지금 제로야. 요점이에요, 요점. 리액션 커브는 어떻게 나올까요? 45도의 반직선이 있을 거고 얘가 여기서 정하면 나는 얘보다 낮게 정해야 되고 얘가 여기서 정하면 나는 얘보다 낮게 정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리액션 커브는 이런 한 점에서 어디로 가도록 요렇게 리액션 커브는 이런 한 점에서 어디로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돼. 여기서 반응 곡선이 만다 떨어지고 요렇게 뭐가 그려져야 되고요? 등이윤선이 요렇게 등이윤선이 그려져야 되겠지. 꾸르노 모형은 등이윤선이 수평축이나 수위축에 오목하게 생겼지만 여기는 볼록하게 나와야 되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윤이 뭐예요? P 이퀄 MC인데 뭐 이윤이 뭐 있겠어? 제로지. 이게 베르트랑의 역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제로야? 뭐가 제로예요? 요 이윤이 제로야. 기업의 이윤이 제로야. 파이 1이든 파이 2든 다 제로겠죠. 그러면 P1, P2가 제로니까 시장 수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시장 수요는 P 이퀄 저기 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Q 플러스 30 이렇게 생겼는데 뭐가 제로야? P가 제로니까 Q는 뭐가 되겠어? 120이 돼야 되지. 요 Q가 120이 돼야지. 그러면 그래프를 우리가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이런 것을 구하려면 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여기 지금 소문자로 다 되어 있나요? 저기 다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Q1, Q2 이런 건 다 소문자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이게 이런 형태로 지금 30이고 120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런데 가격이 어디야? 여기. P 이퀄 MC 이거지. 요런 점이 지금 균형점이잖아 지금. 요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CS. 소비자 잉여가 되고 생산자 잉여는 파이는 제로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체 30 곱하기 120. 이게 3,600이 전체 소비자 잉여가 되겠죠. 2분의 1이니까. 죄송해요. 1,800.
그래서 요 CS는 예컨대 1800이 되고 파이는 PS 생산자 잉여는 뭐고 제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얼마죠? 20, 80, 1600, 800이네. CS도 CS 800, 요 800. 여기는 10 곱하기 80이니까 여기 또 800이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이렇게 구하고 합한 것도 구하고 나중에 뒤에서 이제 MR 이퀄 MC 세 번째는 합병이니까요. 요 합병 MR 이퀄 MC 조건에서 구할 건데 시장 수요가 거기 몇 개씩 가격은 얼마? 시장 수요가 이게 시장 수요는 똑같고요. 이렇게 30, 120 이렇게 돼 있고 시장의 수요가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 절편값은 뭐겠어 그러면 이거 60을 지나는 MR 커브가 이렇게 조출될 것이고 요게 자 보면 요 60이죠. 절반이니까 60이고 MC가 얼마니까? 요 0이니까요. MR과 MC 여기서 맞아떨어지고 요즘 맞아떨어지고 수직의 점수를 쭉 끌어올려서 가격을 찾으면 되겠죠. 가격은 얼마겠어? 수요곡선이 지금 얘니까 여기도 60을 집어넣으면 15에서 15가 되겠죠. 그래서 독점의 여기 가격은 15가 되고 이렇게. 얘는 뭐고요? PS고 얘는 뭐고? CS고. 그래서 CS는 요 소비자 잉여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이렇게 450이 되나요? 30 450이 되고 PS는 생산자 잉여는 15 곱하기 60 얼마야? 700 900 900 이렇게 요거 합하면 SS는 1350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를 합하면 SS는 1800이고 뭐 이렇게 1800 여기를 합하면 얘는 1600이고 SS는 1600 그래서 각각 이 세 개의 꾸르노 내시하고 그 다음에 베르트랑 내시 그리고 담합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누구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뭘 제일 좋아하겠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잉여가 900밖에 안 되고 얘는 제로고 얘는 800이고 그러니까 이걸 제일 좋아하겠네. 담합을 제일 좋아할 거고 두 번째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450이고 여기가 1800이니까 이걸 제일 베르트랑 경쟁을 제일 선호할 것이고 정책 당국자의 입장이라면 일단 이게 이제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전통적인 정부 정책 그리고 최근의 정부 정책. 전통적인 정부 정책은 사회 우생을 그냥 하여튼 최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기업이 가져가든 소비자 가져가든 관심 없어.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경쟁 정책이 뭐에 관심이 더 갖게 된다? 소비자. 소비자에게. 그래서 전통적인 거라면 가장 큰 얼마요? 1800 요걸 제일 정책 당국자가 선호할 거예요. 베르트랑 경쟁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소비자잉여가 가장 커진 게 뭐예요? 소비자잉이 가장 커진 게 요것도 1800이네. 그러니까 이 경우를 사회 후생도 가장 크면서 소비자 후생도 가장 커지는 거 이게 정책 당국자가 가장 선호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것은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여기 행동하는 과점 기업들이 행동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과점 기업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가장 이윤이 커진 이걸 담합을 선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책 당국자가 선호하는 것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인데 이게 단순한 계산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회후생까지 다 구하는 것들을 해놓고 또 하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고 유형이 사실은 정말 다양한 유형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과점은 그렇게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앞에 다 봤고 그 독점적 경쟁 시장 잠깐 보시면 독점적 경쟁
357페이지인데요. 357페이지, 그것도 문제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57페이지, 그 문제, 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균형이 성립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두 균형을 파레토 효율 관점에서 설명해봐라, 비교해봐라 했는데, 예시답안에서 독점적 경쟁만 좀 볼게요. 앞에 경쟁 다 봤으니까 이미, 완전 경쟁은. 넘겨보세요, 뒤에. 독점적 경쟁 그 359페이지에 왼쪽 단에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균형의 성립 과정에 그 대표 기업의 단기 균형, 대표 기업 장기 균형이 있는데 단장기 조금 체크 동그라미. 단기, 장기. 그 대표 기업의 단기 균형에는 거기 독점의 단기 균형과 유사하고 밑줄. 장기 균형은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과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전혀. 같지 않아요. 그 그래프를 우리가 잠깐만 그거 확인하고 바로 그 문제보다는 그 뒤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뒤에 문제 잠깐만 넘겨보세요. 361페이지. 그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성 두 번째는 개별 기업의 장단기 균형을 설명하고 밑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경우 밑줄 장기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라. 이거를 이제 뒤에 시사만을 보면 알겠지만 크루그만의 독점적 경쟁 모형을 가져다 놨습니다. 얘는 경제학 책에는 안 나오고 국제경제학 책에 나오는데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서 이걸 다 하기 때문에 다 거의 알고 있어요. 경제학 시간에. 그래서 크루그만의 독점적 경쟁 모형을 나 처음 본다? 이러면 좀 이게 이상한 거야.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359페이지 다시 넘어오세요. 그 그래프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그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단기 균형은 별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완전 경쟁에서는 장기 균형이 중요하고 독점에서는 단기 균형이 중요하고 그래프 세 개를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장기 균형이 중요해요. 단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확인만 좀 해보시자고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독점적 경쟁, 독점의 요소와 경쟁의 요소가 같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독점은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이 차별화된 제품이다. 제품 차별화. 영어로 뭐예요? Product Differentiation. 제품 차별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는요. 경쟁의 어떤 요소를 갖고 있어?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차이점은 진입장벽이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진입 탈퇴가 자유롭다. 이게 경쟁의 요소고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파이가 0인 애들만 남고 다 사라진다. 장기 무이윤 정리. 장기 무이윤 정리. 이게 독점적 경쟁의 요소를 같이 갖고 있는 게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인데 이 단기 균형에서는 시장의 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이 개별 기업입니다. 개별 기업인데 이 개별 기업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개별 기업을 봐? 같은 기업도 아닌데 다 차별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표 기업을 상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표 기업을 상정할 수 있다. 균일성, 대칭성의 가정이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대표 기업을 하나 상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그냥 기업이 아니라 I번째 대표 기업입니다. I번째 대표 기업이야.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수요가 어떻게 생겼어? 우하향하는 자신의 수많은 경쟁 기업들이 있지만 독점 경쟁 시장에서 자신의 제품에 관한 한 독점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이 생겼습니다. MR은 이렇게 생겼고 MC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MR 이퀄 MC 맞았다는 상태에서 가격이 PI 스타 QI 스타 이렇게 결정될 것이고 이제 AC 곡선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AC가 여기를 지난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최하점 MC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 가격이 어디니까 이 높이니까 이 가격하고 뭐가 같아?
평균 비용의 높이가 같지? AC. 평균 비용의 높이가 같아. 이거는 이제 단기 균형이니까 SAC, short run 이렇게 되겠지만, 요 평균 비용의 높이가 같으니까 이런 기업은 이윤이 뭐예요? 제로지. 어떤 기업은 비용 구조가 더 나빠서 이렇게 평균 비용이 위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이런 기업의 AC가 이게 AC0가 AC1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때요? 가격은 여긴데 이만큼의 뭘 봐? 손실을 보겠지. 손실을 봐. 단기에는 이런 기업도 존재할 수가 있고 또 요 비용 구조가 좋은 애가 있어. AC2. 이런 애들은 가격은 여긴데 평균 비용은 이 높이니까 이만큼의 뭐가 생겨요? 요만큼의 초과 이윤이 생기는. 그러니까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단기 균형 상태에서는 단기에서는 파이가 0보다 0인 0보다 작은 이런 기업들이 다 혼재한다 이것입니다. 혼재한다. 이게 어디하고 똑같은 거죠? 완전 경쟁이 단기하고 같은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이 단기 균형과 같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제 요런 기업만 남는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런 기업만 남는 게 장기 균형이라고. 근데 그 장기 균형 특징이 아주 중요해요.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요 PI, QI가 있고 요 디맨드 커브가 있고 MR 커브도 있고 MC가 이렇게 생겼다 할 때 MR 이퀄 MC 맞아떨어진 상태 가격이 정하면 요 점을 지나게 AC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요 점에서 가격과 평균 비용이 같기 때문에 요 전체의 TR이 TC가 되고 TR과 TC가 같아서 이윤이 제로가 됩니다. 이윤이 제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경쟁 시장의 균형을 한번 찾아보면 독점적 경쟁은 여기에 균형이고요. 경쟁 시장 균형을 찾아보면 요 MB 곡선과 MC 곡선이 맞닿아서 이 점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게 AC 최하점 아닙니다. 수요곡선과 만나 떨어지는 점, 이 점이 경쟁 시장의 균형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요 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내서 이게 QC야. 컴피티션의 경쟁의 균형점이에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요 QI의 스타만큼 요 I번째 대표 기업이 생산하는 게 이거야. 그런데 경쟁 시장이라면 이만큼 생산했을 거야. 과소 생산이죠. 적게 생산해 이만큼 적게 생산하면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독점은 디맨드 커브가 있고 MR 커브가 있고 MC 커브가 있어서 이렇게 독점의 단기 균형이 형성이 되면 이런 점이 경쟁 시장의 균형점이었고 이거보다 적게 생산되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이게 사중 손실이 생긴다. 데드웨이트 로스 이렇게 맞았단 말이죠. 언제? 독점에서. 그런데 생긴 건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 지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거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이 개별 기업이 이렇게 산출량을 적게 생산하면 여기는 단일한 제품이야. 단일한 제품이라고. 하나의 동질 제품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차별화된 제품이에요. 이 차별한 제품이 생산되는 이 시장 구조에서는 개별 기업이 산출량을 줄이면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규모는 일정하니까. 그럼 얘네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다 차별한 제품들이고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제품들을 소비할 수가 있게 돼서 소비자 후생이 커진다고. 이 사중 손실의 존재만으로 독점적 경쟁 시장이 독점과 같이 똑같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기 균형 상태에서.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 상충적인 면. 어떤 면? 차별한 제품의 공급량이 늘면서 후생이 증가하는 부분과 사중 손실의 존재로 인해서 후생이 감소하는 부분과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게 그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에 기업들이 존재하는 게 가장 좋냐. 이게 최적 차별화 논의고 그 최적 차별화 논의가 뒤에 거기 체크를 말로 떠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359페이지 좌측에 대표 기업의 장기 균형을 거기다 별표 하나 해놓고 꼼꼼하게 좀 읽어보세요. 장기 균형에서 모든 개별 기업은 거기 정상 이윤만 누린다. 밑줄. 두 번째, 개별 기업의 경우는 P가 LMC 얘보다 크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지. 장기 균형에서도 비효율이 발생한다. 또 하나, P가 시장 가격이 개별 기업이 설정하는 그 가격이죠. 지금 가격이 SAC의 최하 수준보다 더 높다. 뭐예요? 이게 뭐죠? 최적 조업 수준보다 적은 생산량을 생산한다. 여기 최하점은 여기잖아, 지금. 여기보다 지금 높잖아요. 이거 훨씬 여기고요. 높잖아요. 이게 지금 규모의 경제 구간에서 생산한다는 게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최적 조업 수준보다 적은 생산량을 생산한다. 이 최적 조업 수준, 최적 조업도는 어디를 최적 조업도라고 그러냐면 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하점. 장기 평균 비용 여기에 최하점 여기요. 여기서 생산하면 최적 조업도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그래?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상태에서. 그래서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상태는 가장 최적의 시설 규모를 가지고 가장 최적 조업도를 생산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적은 생산량을 생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은 과잉 시설, 초과 시설을 갖고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여기 만약에 이런 점으로 요런 점으로 갔었다고 하면 가장 최적의 조업도에 가장 좋은 시설 규모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만나고 있죠.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최하점에서 생산 안 합니다. 단기 평균 비용의 최하점도 이게 옆에서 만나죠. 옆에서. 그래서 과잉 시설을 큰 공장 지어놓고 적은 생산을 한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비용을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요 최하점에서 이 SAC 최하점이 만나도록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접하는 게 여기서 접하지, 요렇게 접하고,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점에 생산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을 하려면, 최하점에서 이런 시설 규모만 가지면 돼. 그런데 시설 규모는 큰 시설 규모를 지어놓고, 적은 생산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LAC 최하점에서도 생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SAC 최하점에도 생산하지 않아. 이게 과잉시설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조금 뒤에 넘어가 보면 어디 있냐면 최적 차별화가 지금 365페이지 있어요. 최적 차별화. 이게 지금 다른 책에는 별로 깊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영환저만 이렇게 이 부분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적 차별화. 최적 차별화에서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일단 의의는 체크해서 보세요. 차별화된 상품들이 그러면 얼마나 시장에 존재하는 게 좋냐. 방금 이랬잖아요. 개별 기업이 산출량을 줄이면 시장에 더 많은 기업 수가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 이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얼마나 있으면 좋냐. 그게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 366페이지의 오른쪽 단에 그 그래프 좀 확인을 좀 해볼 거예요. 3번 최적 차별화. 우리가 SS 사회적 잉여가 CS 그리고 PS를 이제 기업의 이윤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씁니다. PS를. 그리고 개별 기업의 이윤은 파이라면 시장 전체 기업의 N개가 존재하면 N파이 이렇게 씁니다. 자, 개별 기업은 아까 이제 파이의 이윤을 누리는데 시장 전체의 기업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별화된 제품이 나오냐? 많이 나올수록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으니까 후생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N의 함수라는 거예요. 개별 기업이 파이도 N의 함수죠. 왜냐하면 시장에 많이 경쟁하면 할수록 개별 기업의 이윤이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SS도 뭐의 함수야? N의 함수야. 이렇게 지금 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곡선을 하나 그려보고 이거를 SS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사회적 잉여인데 당연히 뭐의 함수야? n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n이 이게 기업의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요 사회 후생이 가장 커진 기업의 숫자라는 게 있다. 요 n 여기가 상점자로 maximize social welfare 사회 후생을 maximize 후생을 가장 극대화하는 기업의 수라는 게 있다. 무조건 많다고 해서 사회 후생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지금 SSN은 얘하고 얘 합이니까요. 여기 아래쪽에 뭐가 있겠어요? 요게 있겠죠. n 파이 n. 그런데 n 파이 n이 이런 형태로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기가 뭐예요? n 스타라고 한번 써봐요. n 스타. 이 n 스타는 뭘 의미하냐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 상태의 기업의 숫자야. 왜? 독점적 경쟁의 장기 균형은 파이가 뭐라고? 제로라고. 모든 기업이 무이윤을 달성한 상태니까 이게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의 기업의 숫자예요. 얘가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숫자보다 더 크네. 그러니까 너무 기업들이 난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잉 차별화야. 만약에 이게 올라가다가 이 아래쪽에 떨어져 버렸어. 여기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게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기업 숫자보다 기업 숫자가 너무 적은 거지. 이걸 과소차별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아직 이게 출제가 안 되는데 좀 여러분 그거 알아두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이제 CCPP 곡선의 크루그만 모형인데 361페이지 2번에다가 별표해 놓고 개별 기업의 장단기 균형을 설명하라.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그 장기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봐라. 이런데 이 CCPP를 미리 공부한 사람 했죠? 다 했어요? 그럼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걸 일일이 쓰지 않아도 거기서 그냥 책에서 볼까? 시간도 많지 않은데. 어, 362페이지, 이 페이지 보면, 거기 그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의 특징, 거기다 별표를 해놓고, 최대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거 정리해서 좀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와서, 시장 규모 확대가 장기 균형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게 크루그만 모형이 있는데, 그 크루그만 모형에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라는 게 있고, 상품 차별화다 밑줄. 모든 기업들이 다른 제품들, 차별화된 제품들을 생산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 내에서 기업들은 일단 밑줄, 다른 기업과 경쟁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제품에 대해서는 독점력을 갖는다. 따라서 산업 전체에 대한 생산물 이건데요. 이 크루그만의 독점적 경쟁 모형은 첫 번째, 우리가 개별 기업의 산출량을 소문자로 돼 있는데 대문자로 하든 소문자로는 상관없습니다. 이 개별 기업의 산출량은 시장 전체의 산업 전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개별 기업에 직면하는 수요가 클 거예요. 개별 기업의 수요. 이 수요만큼 개별 기업이 뭐해? 생산을 합니다. 생산량. 또 시장에 나눠 먹어야 할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수요는 떨어질 거예요. 기업의 숫자예요. 그리고 A, P-P바. 요 내가 설정하는 자사 제품 가격이고 다른 독점적 경쟁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의 평균이에요. 이게 개별 기업에 직면한 수요고, 두 번째 CC 곡선이라는 것은 CC 곡선.
CC 곡선은 기본적으로 비용 곡선인데 비용은 픽스드 코스트 고정 비용하고 요 베리어블 코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평균 비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왜 평균 비용을 찾아? 장기 균형 상태를 우리가 찾고 싶어서. 이 평균 비용은 y분의 f가 되고 그리고 요 c로 나누니까 y로 나누니까 c만 남고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p equal LAC죠. 장기 평균 비용만큼 가격이 설정돼서 장기 무이윤 정리가 성립하니까 요 LAC다. 그럼 LAC는 여기 보니까 요 장기 균형 상태에서 요 산출량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장기에 내 제품 가격을 독점적 경쟁 시장에 다른 기업의 제품 가격보다 더 높게 설정하면 내 수요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이 장기에는 요 가격이 같을 거예요. 내 제품 가격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결정하는 가격과 같아. 그러면 요 내 수요는 뭐예요? W를 N개 기업이 나눠 먹는 형태잖아. 그래서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Y가 W를 N개 기업이 나눠 먹는 형태야, 이거.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Y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N분의 W, 그 다음에 F요. 그래서 이걸 W분의 NF 이렇게 나올 것이고, 플러스 C. 이게 무슨 곡선이에요? CC 곡선입니다. CC 곡선은 요 P, 어떤 평면? 수직축 평면, 요 수직. 요, 그리고 N, 요 수평에, PN 평면에, 요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P equal W분의 NF 플러스 C. 요 W분의 F는 뭐예요? W와 F가 다 양의 값이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절편값은 C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CC 곡선을 도출할 수 있고 그 다음 PP 곡선은 뭐 이렇게만 간단하게 해도 여러분 다 알 수 있다고 지금 여러분이 다 공부했다고 말을 해줬으니까 PP 곡선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요 MR equal MC 요 이윤 극대화 조건을 달성하는 뭐와 뭐의 관계예요? P와 N의 관계입니다. P와 N의 관계야. 자, 그러면 요 MR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TR을 만들고 MR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할 수도 있겠지만 MR이라는 것을 보면 MR은 TR을 뭘로 미분한 거예요? Q로 미분한 거야. Q는 여기서 지금 Y 산출량이네. 응? TR은 P 곱하기 QY네요, 요거. 그렇죠?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로댕에. 지금 엄청 피곤한 거예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뭐하러 이거 하고 있지? 다 알죠, 여러분? 응? 요거 지금 dy분의 dp 곱하기 y 이렇게 되겠죠? 뒤에는 뭐가 돼? dy분의 dy 곱하기 p니까 p만 남지. 이렇게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요거를 원래식 얘를 p로 정리해서 y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y를 집어넣으면 요 mr 값이라고 나와. 일단 요걸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됐어? 요 p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w로 좌우변을 나누어서 w분의 y equal 여기가 n분의 1 마이너스 a p 마이너스 p바고 요걸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a, w 이게 지금 n분의 1은 좌우변으로 넘어갈 것이고 a로 나누어서 이렇게 되겠죠. w a의 y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가 뭐 그대로 그냥 한번 집어넣을까요? 여기가 na분의 1 넘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p바 마이너스 p바 여기가 플러스가 되나요? 그렇죠. 요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wa네. 여기가 한꺼번에 하려니까 뭐 쉽지 않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넘어가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플러스가 됐고, 플러스가 됐고. 자, 그래서 요 P로 정리했고, 요걸 P를 뭘로 미분하면, Y로 미분하면 뭐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하여튼 다 제로가 돼버리니까, 여기 D, 뭐분의 Y분의 D, P는 뭐만 남아? 얘만 남지, 얘만. 마이너스, 여기 WA분의 1. 뭐, 이것만 남잖아요? 그쵸? 응?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WA분의 1 곱하기 Y는 뭐야, 이 Y? Y 장기균형 상태에서 이게 일일이 지금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네. 여기 Y는 뭐예요? 응? 알 수 없어? 이렇게 도출 안 해? 방금 얘기했잖아요. 장기균형 상태에서 거기 안 써놨나? 거기는 지금 다른 방법으로 도출해놨네. 여기가 지금 장기균형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요 y가 n분의 w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n분의 w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죠? w분의 n분의 w, wa분의 y. 이거 사라져버리는데 na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가 na분의 1 플러스 p가 이렇게 되고 요게 mr이고. 그렇죠? 응? mc는 뭐야? mc는 c니까. 결과적으로 p equal na분의 1 플러스 c가 되죠. 여기가 무슨 곡선? pp 곡선. 그래서 cc 곡선과 pp 곡선을 하나의 평면으로 놓으면 P하고 AC 그리고 N 평면에 저기가 C점을 종축절편으로 해서 수직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CC 곡선하고 CC 곡선 어떻게 했다고? P equal W분의 NF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이거 여러분 좀 암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 요게 지금 이제 이렇게 우하향하는 PP 곡선인데 PP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 P equal NA분의 1 플러스 C. 그래서 여기 다 플러스 양의 값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요 C보다는 크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P와 N의 관계가 지금 직각항공선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최초의 균형점이 P0, N0 이 상태가 있고 잘 들으세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 국가 간에 무역을 한다. 혹은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 그러면 요 W가 커지는 거예요. 산업 전체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W분의 F 요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절편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요렇게 안 변해. 그러면서 CC가 요 CC 프라임 이렇게 가면서 새로운 균형점은 B점이 되고요. B점에서는 기업의 숫자가 N1으로 늘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은 P1으로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이제 국가 간의 무역을 하게 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요 기업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보다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고 저렴하게 더 많은 다양한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소비자의 다양성에 대한 욕구 이러는데요. Love of Diversity 혹은 Lure of Diversity 이런 다양성에 대한 욕구 이걸 충족시켜주면서 소비자 후생이 커진다는 게 이게 무역의 이득이에요. 무역 이득인데 이걸 이제 하나만 더 표시를 해보면 가격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다는 얘기죠.
얘는 지금 숫자가 시장의 기업의 숫자가 많은 많을수록 차별화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소비자들 후생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생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무차별선이 이렇게 A점에서 결정돼 있다가 이렇게 B점으로 가게 되면 후생이 I0에서 I1으로 후생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국제 무역의 이득, 그래서 요 무역의 이득, gains from trade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모형을 가지고 엄청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국가 간에 무역을 한다고 해서 얘만 변하냐, 이 시장 규모만 커지냐? 아니지. 우리나라 애들끼리만 경쟁하다가 이제 국제시장으로 경쟁이 이제 무대가 커져 버리면 내가 제품 가격을 조금만 올렸을 때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만 의식하면 되는데 이제 훨씬 많은 대체제가 존재해. 가격 탄력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 커지는데 그 가격 탄력도가 커지는 것이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 들어있어요. 내 제품 가격과 다른 독점적 경쟁 기업의 가격이 차이가, 내가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내가 직면하는 수요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얘에 영향을 받을까요? A값에. A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무역을 하게 되면. 뭐가 커진다고? A값이 커져.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PP곡선이 움직여요. A값이 커지면. 그러면 똑같은 N의 수준에서 A값이 커지면 P값은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되지.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국제시장으로 확대가 되면, 시장 규모 확대가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요 수요 가격 탄력도가, 이거 A가 수요 가격 탄력도예요. 이게 커지면서 기업들의 가격 설정력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더 낮은 가격을 설정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 PP가 하방으로 떨어져요. 하방으로 떨어져. 그러면 예를 들었어요. 요 PP가 떨어지는데 여기를 지나도록 떨어지면, 여기 그리지 마세요. 여기를 지나도록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진다 해도 절대 이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아무리 떨어진다고 다 양의 값이니까 C보다 아래 떨어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게 꽝이고, 이것에 이제 머물러야 되고, 두 번째는 이동폭이 똑같다면 기업의 숫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한 국가에 5개 기업이 있었어. 다른 국가에 5개 기업이 있었어. 그러면 10개 기업이 남아서 서로 이제 물건을 공급해주면 소비자들은 10개 기업들의 제품들을 쓸 수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휴대폰 생각해봐.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몇 개 없어. 예전에 노키아 이런 데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요 다양한 제품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반드시 나타나. 저렴해진다는 것은, 이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일단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된다면 요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요것까지는. 그러니까 요것만 이동을 시키고, 기업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공급된다, 그 정도로 하고, 만약에 이게 경쟁이 치열해져서 폐쇄 경제보다 더 기업의 숫자가 적어진다면 이 다양성에 대한 제품의 다양성, 이 제품 차별화, 이거에 대한 후생 증가 부분은 상당히 약해질 수 있다 이게요. 그런 얘기만, 그런 생각만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CCPP 곡선을 암기를 하는 거예요. 수식을. 아주 간단한 거니까. 이 암기하기 쉬워요. 여기 다 C죠, C? C. 그리고 얘는 P와 N의 관계가 어때? 적용관계예요. 얘는 P와 N의 관계가 어때? 역관계야. 그리고 NA분의 1이고 여기는 W분의 NF고 이것만 우리 기억하면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 그렇게 하고 게임 이론을 오늘 요소 시장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헐. 시간 남으면 한다고 했던 그 앞에 독점에 여러분 294페이지 문제 그거 98번 문제
그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그 98페이지 문제 잠깐 보시면 독점을 규제하고 있는데 특허권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이런 모순적인 정책을 취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 그 예시 답안을 좀 읽어보세요. 295페이지.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세요. 99번. 다른 계산 문제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이런 건 안 받으면 못 써요. 거기 미국과 EU 등 경쟁 정책에서 관련 시장 내 소비자 우생을 최우선시하는 밑줄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 목표는 당해 시장의 소비자인과 생산자의 합으로 표시되는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시키는 전통적인 산업 정책 밑줄. 이 전통적인 산업 정책과 지금 최근의 EU 경쟁 정책이 지금 다르다. 정책 목표를 비교 검토해봐라. 이거 뭐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내용을 읽어봐야 돼. 거기 읽어보세요. 그 298페이지. 이걸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산업 정책을 1급 가격 차별하고 순수 독점하고 이게 비교를 해서, 하고 있고, 여러분 그 298페이지 거기에, 1급 차별이 그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MC하고 MB가 맞아떨어진 상태까지 공급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순수 독점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거기 밑에 그 298페이지 밑에 평가를 보면 전통적인 경쟁 정책에 따라서 사회 잉여를 극대화시키는 정책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순수 독점보다는 1급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윤을 따져봤더니 그렇다. 이게 사회적 잉여를 따져봤더니, 그런데 그 최근에 3번 그 로마자의 별표를 하고 잘 읽어보세요. 효율성과 형평성 가치. 두 번째 성장론과 분배론 중시. 정책 시사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못 써요. 그거 좀 봐두고. 나머지 앞부분은 앞부분 기출들은 뭐 단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그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언제 보강을 할지.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쉬는 시간 없이 바로 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게임 이론하고 요소시장 가고 일반 균형을 조금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됩니다. 일반 균형을 좀 깊게 봐야 되고, 제일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거기서부터예요. 일반 균형, 뒤쪽에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이런 영역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깊게 봐야 되는데, 일단 내일 금요일 있고 모레 토요일 있고 이틀 있고 최대한 하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하고 상의를 좀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